건강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건강에는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인 성형이 차지하는 부분은 제 입장에서는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벨라족 원철TV 산부인과 전문의 원철입니다. 새해를 맞이한 지도 벌써 2달이 다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곧 여러분들 구정 맞이하시고 이 콘텐츠가 올라갈 때는 구정 즈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새해에는 여러 가지 계획들 많이 세우시죠. 그래서 제가 이번 콘텐츠는 어떤 분들이 새해에 부인 성형을 하시면 적합할까? 제가 조금은 부인 성형을 많이 하는 의사로서 좀 부정적인 얘기도 많이 하고 또 수술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항상 긍정적인 면만을 강조하지는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러면 어떤 분들이 이런 수술을 하면 도움이 될까에 대한 말씀을, 대표적인 수술을 몇 가지 정해놓고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질축소 성형입니다. 그 용어 자체가 질을 축소한다는 말인데요. 질을 축소한다는 거는 범위가 정해져야 될 거고, 또 질축소를 원하는 분들은 질이 일단 이완되어 있는 분들이 적합하겠죠. 질이 이완됐다는 말은 질이 언제 이완되느냐? 선천적으로 다른 사람에 비해서 큰 정도? 요새는 결혼하지 않은 젊은 아가씨들이 병원에 와서 질 이완을 개선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출산하지 않은, 손상받지 않은 질 이완은 심각하게 수술을 고려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수술이 언제 필요하느냐? 출산을 좀 험하게 해서 분만 손상이 심하거나 또는 아이를 좀 다산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때마다 손상이 이루어지고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분들, 연령대로 보면은 출산을 마친 직후에는 다 그렇게 시기적으로 큰 문제는 없으나 적어도 폐경이라는 변화를 겪기 전에 수술을 하는 것이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 그러면 질이 많이 이완되어 있다는 걸 어떻게 하느냐? 질이 사실 많이 이완되어 있다고 그래서 그 이완된 정도가 사람마다 엄청난 차이, 10배, 20배 나는 건 아니겠죠. 대신에 본인이 출산 전 상태에 비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방간에 얘기하는 점자리 할 때 소리가 난다, 밑이 빠지는 것 같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성감의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출산을 전에 잠자리를 하면서 느꼈던 성감 자체가 사실은 아이를 하나 둘 낳았다고 해서 질이 조금 이완됐다고 해서 떨어져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두 분이 다 건강하고 성적인 관심이나 흥미나 또는 성적인 시간이나 기술 등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면 질이 조금 늘어났다고 해서 그렇게 성감이 떨어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출산 시에 손상이 심해서 근육 이완이 많이 됐다든지 끊어졌다든지 이렇게 된 경우에는 아무리 다른 변화가 있지 않더라도 성감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즉 출산 전에 비해서 내 성감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이완과 관계되어 있는 느낌, 그럴 때 좀 헐겁다는 표현을 하기도 하죠. 케겔이 잘 되지 않는다든지 이런 분들은 작은 변화, 출산 전의 상태 또는 그거보다 조금 더 축소를 하면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제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은 우리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손가락 2개나 꺼즈 2장 정도에서 2배 이상 이완이 되어 있는 분들이 해당되겠죠. 아이는 한 둘 정도 출산을 했을 때가 맞겠고요. 셋을 출산했다 하면 대부분 이완이 성감에 영향을 준다고 20년의 경험에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은 질 축소 성형을 통해서 당연히 효과를 볼 수가 있겠고요. 그것보다는 못하지만 변화는 있을 수 있는 분들은 요새 많이 하고 있는 레이저와 필러 종류를 선택하시는 것도 좋은 선택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소음순 성형이 되겠습니다. 소음순 성형은 사실은 의사들이 권하거나 손상받거나 하는 부위는 아닙니다. 그러나 현대화되는 사회에서 여성분들이 미적 또는 위생학적 여러 가지 이유로 시대가 변하면서 음모를 전에 비해서는 제거를 한다든지 하면서 관심 없던 부위가 노출되기 시작하고 다양한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수술에 대한 장점들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수술을 선택하게 되는데, 크게는 3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음순 수술을 하면 일단은 미관적으로 훨씬 더 예뻐 보인다고 할 수 있겠죠. 그 대표적인 것들이 대칭성입니다. 우리가 쌍꺼풀 수술을 예를 들자면 눈이 짝짝이인데 이때 쌍꺼풀 수술을 통해서 좀 교정이 가능한 것처럼 양쪽이 너무 다르다고 하면 일단 보는 면에서는 좋지 않겠죠. 이 부분을 교정하는 것, 이건 미적인 겁니다. 두 번째는 위생적인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한간에는 질염을 예방한다, 질염을 안 생기게 한다, 이렇게 표현들 하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소음순이 크다 보면, 넓다 보면 그렇게 습한 부위가 많이 생기고 또 주름이 많다 보면 분비물이 낄 수 있는 찬스가 많아지니까 이런 것들을 제거함으로써 외음부가 습하거나
누적 또는 분비물이 오랫동안 그곳에 계속 있는, 그로 인해서 가려움이 생기거나 피부병이 생기는 것들을 조금은 덜 생기게 한다는 차원에서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성적인 면이 될 텐데, 이 부분은 지금 말한 미적인 개선 또는 위생학적 개선보다는 좀 떨어지지만, 특별히 나이 드신 분에서 폐경이 임박해서 지금까지 말한 여러 가지 이유로 개선하지 않고 지내실 때 염증을 초래한다든지, 또 피부병이 심해져서 예를 들자면 태선화, 경화 이런 질병을 앓다 보면 음액의 감각 부위에 전달이 잘 되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에 있어서는 성형을 통해서 미적인 개선, 위생학적 개선 또는 성감의 개선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병원에 오시고 수술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근데 단순히 내가 다른 사람 하듯이 예뻐만 보이기 위해서 수술한다는 거는 개인적으로는 꼭 추천까지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가 겸해 있을 때, 그럴 때는 수술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성감을 향상시키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가장 많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G스팟, 전질벽의 민감한 부위를 크게 하거나 확대하거나 또는 그 부분을 돌출하게 하거나 이렇게 하는 시술과 음액 부위, 음액의 귀두가 특별히 신경이 성감 쪽에 특화된 부위다 보니까 그 부분을 개선하는 방법은 수술이라기보다는 주사를 통해서 치료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G스팟 부위가 잘 접촉이 되지 않는 건 질이완이 동반되어 있을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질이완이 동반됐으면 질이완을 개선해야 될 거고요. 내가 그 부위에 대한 개발이 되지 않았으면 먼저 자극할 줄 알아야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제가 추천드리고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연세가 좀 있는 분들이에요. 특히 폐경이 지난 다음에 그 부위의 혈액순환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완까지 돼 있다. 그럴 때는 단순히 주사를 놓기도 하지만 그 부위가 돌출될 수 있도록 하는 간단한 시술 방법도 있고, 편하게는 콜라겐 같이 그 자체의 생존을 위해서 신생혈관을 가져오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들을 주사하게 되면 그 부위 자체 혈액순환이 개선됩니다. 최근에는 PRP라든지 자가줄기세포를 고농도로 추출을 해서 재생의 효과, 성장의 효과, 민감의 효과를 취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주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아주 젊고 골반이 크게 손상받지 않은 분한테는 그닥 필요하지는 않다는 게 제 20년의 결론이지만, 폐경이 되고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성관계도 점점 나이 든 분들에게서 피하는 부분이 아니라면 내가 이런 걸 좀 개선해야 된다고 할 때는 수술보다는 간단하게 부작용이 거의 없는 시술을 선택하는 것도 내 삶에 있어서 성이 중요하고, 또 그 부분을 빼놓을 수 없다면 한 번은 고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시간은 지났지만 다이어트를 하겠다,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겠다, 내 취미 활동을 늘려야겠다,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만 건강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건강에는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성의 삶에 있어서 부인 성형이 차지하는 부분은 그 일을 계속 종사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방금 설명드린 질이완이 많이 심하다든지 소음순 외관이 좀 특별히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든지, 내가 나이 들면서 성감이 떨어지는 분들은 한 번쯤 전문가와 상담해서 이 부분을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물론 여기에는 많은 경험과 자기의 노하우가 있는 분과 상담해야 되겠죠. 전문으로 하지 않는 분에게 경험이 적은 분과 이런 것을 상담하게 되면 본인보다는 병원을 위한 시술이 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새해를 맞이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조금 갖고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더 건강한 삶, 또 즐거운 삶, 삶의 질이 점점 좋아지는 새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